왕실문화작가 이성주입니다. 세종의 자녀교육법 21강입니다. 세종대왕은 하루 3끼 식사를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왕은 흔히 혼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늘 곁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함께 식사를 한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왕비일까요? 후궁일까요? 궁녀일까요? 아니면 왕자일까요? 사랑스러운 공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대신일까요? 아니면 내시일까요? 세종의 자녀교육법 제21강 세종대왕의 식탁 대화법입니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3차례씩 같이 식사를 한다. 밥을 먹은 뒤에는 세자가 동생들에게 옛 교훈에 대해 말하게 한다. 세종 20년 11월 23일 실록의 기록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을 때라고 말을 했죠. 세종은 행복을 가족과의 식사에서 찾았습니다. 세자와 식탁 소통을 했습니다. 왕은 하루 5차례 음식을 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외에 이른 아침에 쌀죽과 밤에 야참을 들어 임금의 식탁은 3개로 구성됩니다. 왕은 원형의 큰 식탁에서 수라를 들고 둥근 작은 식탁에는 기미상궁이 자리하고 전골상궁은 책상반 앞에서 전골 시중을 듭니다. 왕이 수라를 들 때 도계의 유무는 기미상궁이 먼저 맛보아 확인을 했죠. 또 세자도 왕의 식사와 투약 때 미리 맛보는 역할을 종종 했습니다. 효의 관점과 함께 권력의 잠재적 경쟁자라는 현실이 적용된 것입니다. 세종의 경우는 소원왕후도 음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금은 식사를 혼자 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들과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같이 했죠.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는 아들과의 소통교육 차원이었습니다. 임금은 20년 11월 23일 경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지간, 즉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친밀해야 한다.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같은 사례는 아버지 태종과 형인 양녕대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3차례씩 같이 식사한다. 밥을 먹은 뒤에는 세자가 동생들에게 옛 교훈에 대해 말하게 한다. 나도 또한 수양대군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 식사 자리에는 막내인 영응대군이 늘 함께 했습니다. 세종은 유교에서 영응대군이 늘 내 곁에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음식의 소중함을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 세자와 식사를 같이 한 가장 큰 목적은 친밀감 조성이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전해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식사에서 오는 포만감은 심리적으로 여유 있게 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죠. 가족과의 식사 때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은 아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면서 대화를 한 것이죠. 세종은 양녕대군의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았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으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았으나 동반 식사를 정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들이 비행을 계속하자 문안도 받지 않았죠. 이는 부자 사이를 더욱 멀리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식사를 하면서 아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 시간이 아닌 사적인 영역의 마음 나눔이었죠. 아버지의 뜻을 자연스럽게 아들은 받아들였고 아들의 생각을 아버지는 느낌으로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자가 세종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불만이 없었던 것은 이 같은 자연스러운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음은 위계질서 확립 효과가 있습니다. 왕실과 신하들에게 세자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왕위 계승은 원칙보다는 실력으로 좌우됐습니다. 태조는 막내 왕자를 왕세자로 세웠고 태종은 다섯째 아들이지만 임금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세종도 큰형인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는 전국의 변화로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은 적장자 계승 체계를 간절히 바랬죠. 즉위 3년 만에 7살인 큰아들 향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일찌감치 대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세자와 매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주위에 안정된 후계 체계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죠. 세자 외에는 감히 대권을 넘보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 몸이 약한 세자가 아무런 반대 없이 문종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공부 효과입니다. 최고 석학인 아버지와 대화하는 아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는 임금과 공부 대화로 실력을 향상시켰죠. 세자는 아버지에게 배운 내용을 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효과는 현대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식사 중요성은 여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대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저녁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가족 유대감이 높아짐을 보고했고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보고서 2010년도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족을 으뜸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에서 마련한 밥상머리 교육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밥상머리 교육 실천 10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갖는다. 둘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 셋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넷째,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다섯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여섯째, 하루의 일과를 서로 나눈다. 일곱째, 이렇게 하면 좋을까 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여덟째,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 격려를 많이 한다. 아홉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다. 10번째,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이 여러 왕자들과 함께한 식탁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